오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뀐 명칭이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됩니다. 복지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복지 담당 인력은 줄었습니다. KTX 개통으로 익산역 이용객이 크게 늘었지만 주변 상권은 그대로입니다. 복합 환승센터 사업은 투자자를 찾지 못해 3년째 중단됐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엔 정말 겨울이 맞나 싶을 만큼 날씨가 포근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당분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전합니다. 마치 봄이 온 것처럼 화창한 날씨, 축구장엔 활기가 가득합니다. 한겨울이 맞나 싶을 만큼 반바지와 반소매 차림의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등과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근데 날씨도 화창해서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빙판은커녕 눈 구경도 어려운 겨울철. 어린이들은 실내 빙상장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깁니다. 썰매장도 못 가고 집에서 심심했는데 동생이랑 같이 여기 오니까 재밌었어요. 오늘 완주의 낮 기온은 14.5도, 전주도 13.7도까지 올랐습니다. 4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린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중국 북부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기가 남하하고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상 1도에서 4도, 낮 기온은 5도에서 7도에 머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아침 전북 전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고 다음 주 내내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10년 전 동사무소에서 바뀐 주민센터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다시 복지 업무를 강화하는 행정복지센터로 바뀝니다. 하지만 굳이 명칭을 바꿔야 하는지 간판 교체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동사무소에서 이름이 바뀐 주민센터. 하지만 여전히 동사무소가 익숙합니다. 주민센터 간다고 안 오고 보통 하는 말이 동사무소 다녀온다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지금도 동사무소가 더 익숙하시다는 얘기네요. 그러죠. 이런 주민센터 명칭이 내년까지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모두 바뀝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 등 복지 업무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겁니다. 전주에서는 전주형 찾아가는 복지정책 시범동인 3곳이 지난 연말에 이미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복지 담당 인력은 오히려 줄어 동네복지 서비스가 축소될 상황입니다. 2명이 줄어드는 거죠, 2명이. 매일마다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나가 출장을 갔었는데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어요, 지금. 전주시는 행정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조직 개편 같은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인력을 이제 어느 정도 늘리고 기능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는 아직 세부적으로 안 돼 있어요. 전주시가 주민센터 3곳의 간판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꿔다는 데는 한 곳당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39곳의 간판을 모두 바꿔달면 1억 5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알맹이 없는 명칭 변경에 간판 교체비만 낭비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KTX 개통으로 익산역의 이용객들이 크게 늘었지만 주변 상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역 이용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은 수년째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 1년 만에 익산역 이용객이 136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10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이용객이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통이 됐는데도 저희들이 그냥 크게 기대를 했지만 경기 탓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상황은 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고속철 개통에 앞서 익산시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호텔과 세미나실,
쇼핑몰을 갖춘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은 지난 2010년에 추진한 이후로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3년 전부터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익산시는 복합 환승센터 사업 대신 정부 지원을 받는 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지만 정부의 사업 공모 발표가 없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공모를 예상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추진은 안 돼가지고 금년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요. 도심 재생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도 문제입니다. 오래된 도시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는 익산역 이용객을 주변 상권으로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 중심의 이런 그 문화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유입이 돼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주변 상권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인접한 한 마을에서 방음벽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음도 측정에 문제가 있는 데다 방음벽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공문 역시 잘못됐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완주 이서와 구리를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 인근의 마을입니다. 2년 전 마을 옆 야산이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되면서 높이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주민들은 야산이 사라지자 차량 소음이 심해졌다며 이곳을 중심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참 뭐랄까 이렇게 식구들하고 좀 얘기하려면 마당에서도 주고받고 좀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 그 정도로 들립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소음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마을을 찾았습니다. 방문 시각은 밤 10시쯤. 하지만 마을 이장 홀로 참관한 가운데 측정된 소음도는 방음벽 설치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문제는 민원을 낸 주민에게 보낸 방음벽 설치 불가 공문입니다. 소음도 측정 현장에는 마을 이장만 있었는데도 민원인과 주민들이 함께한 것처럼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 포지도 했는데 지금 그렇게 공문이 왔길래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라고 내가 바로 전화를 했다니까요. 주민들은 늦은 시간에 소음도를 재더니 문서까지 조작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야간 소음 측정 시간은 밤 10시부터가 맞지만 공문은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소음 측정을 한 거 아니어가지고 저 진짜 그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하긴 했더라고요. 또 조만간 마을을 다시 방문해 주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소음도를 다시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북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 시장은 낡은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며 당의 분열을 불러온 문재인 전 대표는 청산해야 할 적폐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지방 분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32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도로 옆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은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유리가 깨지고 집기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5시쯤 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순창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1%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김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법안 소위에 보류됐습니다.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12%에 그쳐서 올해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역 학생들의 이전 기관 취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코레일은 11일에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의 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은 12일에 승차권을 판매합니다. 인터넷 예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지고 현장 예매는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군산의 인구가 군산 조선소 구조 조정 등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수는 27만 7,551명으로 2015년보다 847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군산 조선소가 구조 조정을 본격화한 지난해 5월부터 인구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3월에 전주와 익산 신도심의 3개의 초등학교가 개교합니다. 전북교육청은 3월 1일자로 전주 하가지구의 하가초등학교, 전주 효자 오지구의 세연초등학교, 익산 배산지구의 가온초등학교가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은 전주 혁신도시 내에 아름유치원 등 3곳이 개원합니다. 6학년이 졸업하면 재학상이 사라지는 군산 해성초 내초 분교는 2월 말로 폐교됩니다. 전주시가 송천과 아중, 쪽구름과 완산 등 4개 시립도서관의 일반 자료실 개방 시간을 지난해처럼 밤 10시까지 연장합니다. 전주시는 인건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이들 4곳의 개방 시간을 연말까지 밤 10시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등의 도서관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주 고산 휴양림의 임시 휴관이 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완주군은 고산 휴양림에 산림 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서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문을 닫고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진해운 사태로 설비의 수입이 늦어져서 이달 말까지 휴관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산 휴양림에 78억 원 규모의 산림 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이 설치되면 모든 숙박동에 우드칩 보일러로 난방이 공급되고 산림자원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